안녕하십니까. 한국 오라클 ODP 사업부에서 ERP를 담당하고 있는 김태영입니다. 오늘 4차 산업혁명 시대 제조업 혁신을 위한 스마트 팩토리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세계적으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저희 오라클에서 소개하게 된 것을 정말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지금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작은 4차 산업혁명에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책이나 세미나 그리고 방송 등을 통해서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된 것은 2016년 중반인 것 같습니다. 먼저 2016년 1월 스위스의 작은 도시 다보스에서 국제경제포럼이 열리고 많은 인사들이 다가올 또는 이미 다가온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결이 그때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의 승리에 놀랐고 그러면서 변화하는 시대에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클라우스 슈밥 의장이 이야기한 대비하지 않으면 510만 명의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말을 부산해줬습니다. 그 이후로 5차 산업혁명을 떠나서 이제 6차 산업혁명까지 굉장히 많은 책들이 나오고 미디어에서 방송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좀 자극적인 말들도 사실 많이 나왔는데요. 준비하지 않으면 도태된다, 충격, 공포, 심지어는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올바른 독서법, 교육법까지 나왔을 정도입니다. 이런 4차 산업혁명은 우리에겐 과연 어떤 의미로 올까요? 그 단어보다는 오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산업혁명은 1차에서부터 4차 산업까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시작된 1차 산업혁명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2차 산업혁명, 그리고 디지털화가 시작된 3차에서 이제는 IoT 기술로 기술 융합이 시작된 4차 산업혁명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어느 나라에서 주도가 되었는지입니다. 1차 산업혁명을 주도했던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2차부터 3차, 4차 산업혁명을 주도했던 미국은 현재 세계 최강 국가로 부상되어 있죠. 하지만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2차 산업혁명 때 미국, 독일과 같이 주도했던 일본은 3차 때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화를 잠깐 무시했던 거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1990년대 일본은 디지털 시대를 대비하지 못해서 잃어버린 20년의 암흑기를 겪었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의 침체기가 있었죠.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 때 다시 그 침체기를 극복해 나가려고 노력하지만 사실 3차까지 했다면 지금 일본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세계 최강 국가로 부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리 정부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현재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시작된 다음에 스마트 공장을 포함해서 총 15가지의 핵심 과제를 지정해서 정부가 육성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중소기업 벤처부뿐만 아니라 산업자원부 등의 각 부서가 이에 총력을 다하고 있고 지역 단위로 창조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지원에 많은 정책과 지원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빨리 변화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현 시점의 상황이 과연 중소중견기업들에게는 기회일지 아니면 위기가 될지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자율주행혁명이라는 책을 쓴 호드 립슨 교수의 말을 인용을 해서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호드 립슨 교수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아이디어와 창의성으로만 중소기업이 승부를 보던 시대는 끝났다. 대기업이 데이터와 기술을 독점하게 되면 중소기업은 단순한 아이디어만으로는 혁신이 어려워서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과거에는 자본과 노동력이 우월한 대기업에게 유리했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지식과 기술, 유연성과 민첩성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라는 이야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알리바바 그리고 우버와 에어비앤비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민첩하게 시대의 변화를 주도한 신생 기업들이 커다란 대기업을 압도하는 사례를 쉽게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이런 신생 기업들처럼 누가 먼저 퍼스트 무버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체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디지털화된 플랫폼이 가장 우선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에서는 어떻게 누가 더 빨리 이 유연성과 민첩성을 갖고 움직이는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느냐가 다가올 4차 산업혁명, 5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4차 산업혁명 때 과연 제조기업 중에서 퍼스트 무버로 간 사례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많이 아시다시피 지멘스입니다. 생산 공장 내에 1000여 개의 센서와 스캐너로 5천만 건 이상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자동화된 공장을 구축을 했습니다. 결과로 보시면 생산성은 7배 상승됐고 에너지 소비는 30%에 절감되는 반면에 불량률은 0.001%라는 거의 무결점의 공장을 구현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례는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스마트 그리고 대표의 스마트 공장이라고 볼 수 있는 자동차 피스톤 제조기업은 일단 CEO가 가장 강력한 위주로 이걸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스마트 공장 구현 단계 중간 2단계 수준까지 올라갔는데요. 결과로 보면 매출 50% 증가와 불량률 90% 감소라는 아주 획기적인 결과를 현재 냈고 우리나라의 대표 스마트 공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조에 굳이 국한된 건 아닙니다. 농업에서도 최근에서는 첨단 수경 재배 기술과 센서를 활용을 해서 클라우드 펀딩 생산을 공유하는 공유 공장이 최근에 나타났습니다. 동일 규모 대비 5분의 1 정도의 투자로도 영업이익률은 40%에 육박하는 아주 놀라운 케이스가 있는데요. 최근에 카카오 계열사에서 1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기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중소 중견기업들의 현 주소는 어떤지 한번 조사기관에서 조사한 자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대다수 중소기업들이 대비를 못하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지 및 대응 부족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대응 부진이 두드러지게 난 이유는 1위가 홍보와 지원 부족, 정부의 지원이 부족했다는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시면 우리 중소 중견기업들의 스마트 공장 구현 수준을 보시게 되면은 현재 81.2%가 단지 엑셀을 보완하는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숫자가 여러분도 놀라실 정도로 높은데요. 그럼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 변화해야지만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IBK 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9개의 주요 항목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일일이 다 9개보다는 크게 4가지를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CEO부터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기업에 사실 R&D라든지 신기술 개발과 같은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고 또 그걸 많이 치중하셔서 보셨을 줄 압니다. 하지만 기업 내부의 체질을 디지털화 시키는 데서는 CEO분들이 먼저 많이 사례를 보시고 그리고 배우고 도전하는 데 가장 큰 포인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플랫폼에 진입하라는 겁니다. 결국 플랫폼을 장악한 자가 승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플랫폼을 만들어낼 수가 없으면 여러 가지 현재 나와 있는 주요 사례들을 보시고 그것과 비슷한 플랫폼으로 디지털화되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는 클라우드나 이런 기술 때문에 더 이상 소프트웨어와 이런 서비스를 받아들이는 게 비용이 많이 들지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클라우드 서비스인데요. 일단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서도 중소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의 업무에 국한되지 말고 인사, 재무, 생산, 판매 등 기업의 전 분야로 이런 디지털화된 플랫폼을 넓혀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크게 4가지의
중요한 대응법을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스마트 공장 보급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사실 2002년부터 이런 스마트 공장에 대해서 다양한 부처들이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7년 기준 보시면 1240개 회사가 지원을 받았고요. 보시는 그래프와 같이 다양한 지역에서 지원을 받고 계셨습니다. 현재 불량률이라든지 생산률에서도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2020년까지 이거를 1만 개 이상의 스마트 공장으로 확산시킨다는 데 목표를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2018년 들어와서는 변화를 맞게 되는데요. 크게 달라진 부분은 클라우드형 서비스의 개발 및 보급 확대입니다.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GE의 프리딕스라든지 지멘스의 마인드스피어와 같은 선진화된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 공장 사례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부도 이러한 중요성을 미리 인지를 했고 올해는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 플랫폼 기반 사업을 확장시키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적용되는 범위는 크게 보신 것처럼 기업의 주로 생산 공장에 관련되어 있는 4가지 업무로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장 자동화, 공장 운영, 기업 자원 관리, 그리고 공급 사슬 관리입니다. 크게 MES와 ERP, SCM 영역으로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5개의 수준별 단계에 의해서 차등적으로 지원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초기 단계는 미적용 단계라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거의 엑셀 정도만 활용되는 단계,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은 단계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기초적으로 정보화되는 단계에서부터 점점 고도화돼서 최종 고도화의 모습은 IoT나 로봇을 이용한 무인 자동화된 생산 공장의 모습까지 정부에서는 다양한 단계별로 지원금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초 지원 분야, 그리고 고도화와 글로벌화, 그리고 나중에는 로봇 활용 분야까지 최소 5천만 원에서부터 3억 원까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오라클은 이런 적용 지원 범위 단계, 그리고 이런 앞서 나와 있는 5가지의 단계에 대해서 저희가 기초 단계, 중간 수준 단계, 고도화 단계 이런 패키지를 만들어서 프로모션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원 대상인 ERP, SCM, MES 시스템을 기본을 토대로 3가지 단계로 프로모션 팩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초기 시스템 검토 및 도입을 추진하시는 기초 단계, 그리고 기존 도입 시스템에 대해서 대체를 하거나 그러니까 너무 노후화된 시스템의 대체가 되겠죠. 아니면 그걸 부분적으로 개선시키기 원하시는 중간 수준 단계, 그리고 운영 중인 시스템의 첨단의 IoT나 이런 추가적인 기능을 부여해서 더 고도화를 계획하신 단계, 현재 저희가 말씀드린 이런 지원 분야인 ERP, SCM, MES 이런 영역들을 저희가 다양하게 이런 수준 단계에 맞게 준비를 했습니다. 기존에는 오라클 솔루션이 상당히 비싸다고 생각하신 분도 많았고, 물론 이제 글로벌이나 대기업에 많이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번 오라클 오 스마트 공장이라고 저희 프로모션 이름을 붙였는데요. 기존 솔루션 비용 대비 그리고 구축 비용 대비 저희가 상당히 저렴할 수 있도록 중소 중견기업을만을 위한 오라클 특별 할인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라클에 서티파이드 된 파트너들을 위해서 똑같은 구축을 보다 더 저렴하고 더 빠르게 구축할 수 있도록 솔루션 팩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정부 지원으로 전체 금액을 보다 더 저렴하게 적용을 받으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 제가 제일 많이 질문을 받았던 내용이, 그러면 기존 엔터프라이즈급의 오라클 솔루션 대비 뭔가 라이트한 새로운 버전이 만들어진 건 아닌가라고 질문하셨는 분들도 있으셨는데요.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는 클라우드 기반의 엔터프라이즈급 저희가 솔루션이고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나 똑같은 솔루션을, 똑같은 서비스를 받으시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더해서 커스터머 애드보커시 프로그램이라는 걸 특전으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다양한 부분이 상세한 특전 내용이 있지만 주요한 내용을 보시면 저희 솔루션을 공급했던 기업을 단순히 고객사가 아니라 저희의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저희 글로벌한 오라클 채널을 통해서 홍보와 회사 소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글로벌하게 상당히 많은 저희 고객사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 많이 있고요. 이런 기업들과 똑같은 솔루션을 여러분도 제공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기에 제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로 처음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클라우스 슈밥 의장이 말씀하고 싶었던 내용은 510만 명의 일자리가 없어진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에서는 작은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먹는 게 아니고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강조드린 대로 퍼스트 무버가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기존 사업의 발전 커브를 보시게 되면 완만하게 발전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디지털 세계에서의 발전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커브를 그리면서 발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의 진화는 시간이 흐를수록 가속화되기 때문에 한번 도태될 경우 따라잡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정해진 시간 동안 좀 빨리 진행을 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저희 오라클 디지털 블로그에 오시면은 관련된 많은 자료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앞서 정부 지원 사업이 사실 좀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오라클 디지털 사업부에 연락을 주시면 각 인더스트리를 담당하고 있는 영업 대표분들이 상세하게 어떻게 하면 정부 지원을 더 많이 받으실 수 있고 저희 오라클 솔루션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안내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빨리 진행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전달을 드렸고요. 나중에 저희가 17일과 20일 서울과 부산에서 세미나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 더 직접 뵙고 또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여기서 오늘 준비한 내용을 마치고요. 질문이 주시면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은 지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제가 팀장님 발표를 들어보니까 작년 2017년에 이미 1240개사가 정부 지원을 받아서 스마트 공장을 많이 구현하고 있는 거 보이네요. 네.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스마트 공장을 도입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보았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지금 질문 올린 것 몇 개 중에 팀장님께 여쭤보고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재밌는 거하고 제일 어려운 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재밌는 거 어려운 거요? 네. 상품을 드리는 거니까요. 네, 질문 잘해주시면 저희가 또 상품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질문 주신 분들 중에 지금 강후묵님께서 보시면 비광물 금속, 타일이나 도기 등의 제조 공장에서도 적용이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이 정부 지원 사업이 스마트 공장이라는 단어에서 보실 수가 있는 것처럼 제조, 생산 공장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누구나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서비스, 공장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는 스마트 공장 말고 K-클라우드, 저희가 다르게 또 프로모션이 또 있는데요. 이런 제조 공장이 없는 분들은 저희가 다른 쪽으로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중에 이동곤님께서 오라클 스마트 팩토리 전략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마 팀장님께서 설명을 좀 하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좀 요약을 해주신다면. 저희의 전략의 핵심은 가장 어려운 질문이 이겁니다. 네. 네. 저희 스마트 팩토리 전략의 핵심은 대기업이나 아니면 중견 중소기업, 기업의 규모와 관련이 없이 저희는 똑같은 서비스, 똑같은 솔루션, 똑같은 엔터프라이즈급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저희 목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지금 스타트업이어서 소규모의 라이트한 기능이 제한된 그런 버전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성장하면서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확장형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저희 목적이 있습니다. 확장형 솔루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모듈 자체가 클라우드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서 계속 버전업이 되고 기능이 추가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오라클의 최대 강점은 이런 ERP뿐만이 아니라 MES, SCM, 그리고 CRM, 그리고 인사 영역까지 전 영역의 솔루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성장하면서 모든 필요에 저희가 대응이 가능하다는 게 저희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중에 주정래 씨께서 컨설팅만 받아보는데도 비용이 발생할까요? 네, 비용 얘기를 해주셨네요. 네. 아마 그런 컨설팅을 말씀 주시는 것 같아요. 초기에 어떻게 도입하고 어떻게 전략을 하고 저는 PI 컨설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비용이 안 발생하고 초기에 상담은 저희가 진행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종호님께서 4차 산업에 관련된 정부 지원책이 정부가 바뀔 경우 제도 변화 및 지원도 계속 바뀌는지요? 이거는 기본적인 중견 중소기업들을 지원한다는 정책이 근본에서부터 바뀌고 있지는 않고요. 좀 더 확장이 되고 더 많은 비용이 더 지원되는 형식으로, 물론 이제 또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그렇게 변화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질문을 상당히 많이 주고 계시네요. 김용진님께서 기존 오라클 ERP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적용 가능한가요? 예, 물론입니다. 저희 오라클 솔루션을 사용을 하지 않고 다른 솔루션을 갖고 계시다가 대체하시는 경우가 최근에도 많이 문의가 들어오고 있고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아니면 저희 오라클 클라우드의 반대말 이제 온프라미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구축형 ERP를 사용하시다가 클라우드로 넘어오시는 그런 고객도 많이 있으십니다. 네, 그리고 손석용님께서 MES, ERP, SCM에 대해 순차적 도입이 나을지, 빅뱅 방식으로 모두 도입이 나을지 의견을 주셨는데, 그리고 뭐 방식도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온프라미스 뭐가 좀 이제 질문을 주시면. 이거는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좀 다르게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클라우드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순차적으로 하이브리드 형태로 기존의 구축형 ERP를 중심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넓혀가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지금 당장 답변을 못 드리는 이유는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편하게 저희를 컨택해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상담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 한두 가지만 더 받아볼까요? 이동건님께서 재고의 수요 예측 기능도 포함되어 있나요? 예, 저런 수요 예측 SCM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가장 오라클이 잘하는 부분이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과 의사결정 부분입니다. 저런 시뮬레이션 같은 예측 기능도 마찬가지고요. 저런 부분도 저희가 가장 강점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여기 조경호님께서 재미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510만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에 대비 또는 해결책이 있을까요? 이게 일자리 주는 거와 관계가 있을까요, 팀장님? 그건 저한테도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자리 있어야죠. 근데 옛날 제 사례로 보면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시스템이 들어와서 기존에 수작업하던 인원들이 줄어야 하는가라고 물어보셨던 CEO 분들도 계셨어요. 아닙니다. 이런 시스템이 들어오시면 그 담당하셨던 인력들은 더 많은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일로, 대부분의 자동화되고 반복적인 일들은 시스템이 해결을 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더 많이 찾아서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일자리를 줄이기 위해서 방어하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거고요.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부에서도 노동부와 중소기업 벤처부가 굉장히 두 가지의 지원으로 굉장히 많이 드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네. 팀장님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제가 질문 못 드린 부분은 따로 체크해서 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